배운 지 오래된 악기를 연주할 때면 잘 다뤘던 악기라도 그 감을 되찾기 어렵죠. 연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애를 너무 오래 쉬게 되면 도대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연애를 했었는지 모를 정도로 낯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애가 어색해진 솔로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그리고 약간의 팁까지 타로카드에게 물어볼게요. 저는 타로 정원의 타로 리더 희영입니다. 카드 뒷면으로 뽑을 시간 드릴게요. 뒷면으로 뽑기 어려우신 분들은 나비로 뽑을 시간 드릴게요. 번호 공개할게요.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솔로인인 이유를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눈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스스로는 안 높다고 생각하는데 눈이 높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높은 사람들이 꼭 자기를 나는 눈이 절대 높지 않은데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높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네, 이게 근데 어떤 거냐면 단순히 잘생긴 사람만 본다 이게 아니라 자신만의 이성의 기준이 있어요. 그거 하나라도 부합하지 못하면 좀 사귀기는 불가능하고 만약에 그 기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 있어요. 또 삘이 중요해. 되게 난해합니다. 그냥 잘생긴 걸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 능력 있는 걸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착한 걸 보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이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이 또 부합해도 또 모자라는 게 또 삘이에요. 자기가 또 꽂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이 높은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손이 예쁘고 키가 크고 옷을 잘 입는 남자가 내 이상형인데 이제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뭔가 아쉬워서 확 꼽히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형이 맞는데도 뭔가 아쉬워. 하여튼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이런 경우에는 좀 욕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좀 현실하고 타협하라고 잔소리를 좀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좀 노력해봐도 잘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이 눈 높다고 사실 제가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 번 좀 억울할 수가 있죠. 아니 내가 눈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내 기준에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직 못 만난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은 기왕 하는 연애 내 마음에 완전히 드는 사람하고 하고 싶대요. 어쨌든 여러분 눈이 높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솔로인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사람은 우선은 재치가 있어요. 재치가 있고 상당히 유머러스한 사람인데 어딜 가나 어떤 상황이 닥쳐도 좀 유하게 상황을 좀 잘 해결하는 이게 좀 소위 말하면 융통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혜로워요. 그 지혜롭고 든든하고 그러니까 재간둥이라고 해야 되나? 그 표현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형의 조건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그 조건이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이제 빠지게 되냐면
여러분이 힘들 때는 아빠 같은 모습으로 든든히 지혜롭게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또 평소에는 여러분과 또 친구처럼 티키타카 한다 해야 되나? 그렇게 친구처럼 죽이 잘 맞아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큰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재간둥인 게 이게 마법사 카드가 뜨거든요. 마법사 카드가 뜨면은 진짜 이런 경우에는 끼가 있어요. 끼가 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어딜 가도 좀 인사기질이 있는 사람. 인사기질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좀 인기를 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자체가 재밌어요. 근데 그게 가볍지가 않은 게 이것만 있으면 가벼운데 이제 옆에 카드가 정반대의 느낌이 드는 교황 카드거든요. 물론 공통점은 있어요. 두 사람 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양쪽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재밌게 머리 좋고 재치 있는 거랑 지혜롭고 좋은 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진짜 제가 볼 땐 재간둥이에요. 재간둥이고 그리고 든든합니다. 교황 카드가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대요. 네, 그런데 뭐 무섭거나 엄한 게 아니라 여기 선 카드를 보니까 이렇게 보면 너무 귀여운 이제 남녀가 있죠. 이게 애기들인데 여러분하고 친구같이 때로는 정말 이제 스스럼 없이 정말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사실은 이상형이 좀 빡빡한 여러분이 알고 보면 이런 사람한테는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깐깐하게 자기 조건들이 있는데 이 사람 만나면 그게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우선 언제 만나는지 시기는요. 이거 보이시나요? 자, 그다지 멀리 있지 않아요. 여기 적혀 있기는 수주 안에, 그러니까 몇 주 안에 만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꽤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3개월 안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 달 내지 2달인데 너무 단정 지어서 말하면 희망 고문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3개월 안쪽, 그래서 카드가 수주 안, 가까운 미래입니다. 상당히. 여러분이 솔로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그쯤에 옵니다. 역시 이 카드 또한 이것도 이제 시기를 알 수 있는 카드인데 이게 원래는 지팡이 카드로도 쓰이는 카드거든요. 뭔가 속도감이 있는 카드예요. 속도감이 있는 카드라서 절대 느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클로버가. 그래서 일단은 가까운 시일 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게 어떻게 만나는지 알 수 있는 카드예요. 자, 아마도 이제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생활 반경 속에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내가 솔로인데 내 생활 주변에 있었으면 아직까지 솔로가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활 반경에서 기회가 온대요. 뭐 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뭐 달라지는 반이나 뭐 그런 거, 뭐 혹시나 달라지는 과 이런 데서 올 수 있고요. 수업에서. 혹은 이제 학원을 여러분이 새롭게 다니겠다 하면 그런 데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또는 이제 뭐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뭐 새롭게 오는 사람이요. 신입이라 해야 되나? 사실 신입이 이런 성향이면 되게 사랑받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신입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모든 가능성을 보면 여러분 생활 반경에 이때 좀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그냥 잘 지내면 지금 이제 몇 주 안에, 수주 안에 사람이 들어온대요. 자, 그럼 이 사람이 그 기간에 들어오는데 그래도 꿀팁이 있어야겠죠? 꼭 잡아야지 연애를 하니까 제가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 뭐 이 사람하고는 이제 본의 아니게 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카드 하나만 보면 거의 선수입니다. 선수 기질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능숙해요. 사람을 상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헷갈릴 수 있죠. 아, 이 사람이 다 잘해주는데 지금 나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닌데 내가 김칫국을 먹나? 아니면 혹시 나 어장 아니야? 좀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이 꿀팁이 여기서 발휘돼요. 여러분의 남자로 만들고 싶고 솔로 탈출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되 너무 무겁지 않게 적극성을 지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다고 물어보면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난데? 이런 식으로 좀 재치 있게 하는 것도 괜찮고 아예 대놓고 좀 친해지거나 썸을 탈 때 우리 어떤 사이예요? 그랬다가 바로 웃으면서 농담인데요? 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적절한 제가 볼 때는 밀당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분명히 눈치가 빠를 거예요. 이 재간둥이, 이 똑똑한 재간둥이, 이 특히 머리 좋은 사람은 눈치가 빠르다 보니까
여러분을 이제 이런 그린라이트, 여러분이 보내는 그린라이트를 굉장히 빨리 캐치할 거예요. 그러면 더 잘해주고 결론이 좀 좋게 되겠죠. 자, 마무리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 제가 이상형이나 이렇게 기준이 이제 까다로운 사람은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이 있다고 해요. 그 기준점 아무리 강해도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이상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만 이제 눈은 낮추라는 게 아니라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즐겁게 생활하시면 이 재간둥이가 여러분한테 스며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좀 솔직하게 자기 마음이나 생각을 이제 귀엽게 표현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알아서 잘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죽이 맞을 거니까. 1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3장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솔로인 이유예요. 여러분이 솔로가 된 원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3장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앞으로 만날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2장이 여러분이 언제 그 사람을 만날지 알 수 있는 카드예요. 어떻게 만날지를 알 수 있는 카드가 이 한 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꿀팁 카드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솔로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번 분들은 솔로인 이유가 될 것 같은 연애에만 도전한대요. 그 이유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솔로입니다.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상대를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1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전조차 안 하고요. 실제로 근데 관심이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도 도전을 안 한대요.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뭔가 그 사람은 여자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눈이 너무 높아서 나 정도는 눈에 안 차거나 어쨌든 뭐가 됐든 나랑은 잘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역시 난 쟤랑 안 돼 라는 결론을 혼자 내려버려요.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지레 겁먹어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연애를 했거나 아니면 아예 연애를 못했거나 하여튼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 편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뭐 자존심이 세기보다는 그냥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조금 변호하자고 하면 이 카드가 진짜 너무 힘들어 보이는 카드죠. 마음 아파요. 이게 여러분의 경험일 수 있거든요. 아마도 지난 조금 안 좋았던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뭐 지난 연애가 안 좋았던 게 있든 모태솔로라고 한다고 치면은 짝사랑 대상들이 나를 좀 잘 못 대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겁을 먹고 이제 이렇게 미리미리 예측하고 겁먹는 게 생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좋지는 않은 게 여러분이 이게 똑똑하게 뭔가 계산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게 되게 약간 우물 속에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뭐 진짜 한 측면만, 한 단면만 보고 내린 결론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나름의 이제 상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변해버린 것 같아요. 될 것 같은 연애만 시도를 하니까 아직까지 이제 솔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좀 곰처럼 좀 덤덤하고 좀 무던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래요.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사람이. 근데 그렇다고 뭐 눈치나 센스가 없다는 건 아니고, 뭐 작은 일에도 요동치지 않고 좀 침착하게 해결해가는 좀 안정적인 사람이랄까?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좀 의연하고 안정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사람인데, 근데 자칫하면은 이제 이 카드를 보니까 새로운 거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남이 볼 때는 덤덤을 떠나서 너무나 이게 좀 뭐랄까 이제 담담해 보이는, 그래 보일 수 있는 사람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작은 일에 어떻게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의연한 사람인 거예요.
되게 소나무 같은 사람이네요. 소나무 같은 사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잔잔하게 받아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여러분을 좀 편안하고 잔잔하게 이끌어주는 타입이래요. 이 상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솔직해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될 것 같은 연애, 그러니까 미래를 자꾸 예측을 해서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기질이 없어져요.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던해도 여러분을 잘 챙겨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성실한 카드고요. 성실한 카드고, 그리고 이제 이 카드가 가족이거든요.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우리 이제 가족만 봐도 뭐 이제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챙겨줄 때 정말 이렇게 당연하다듯이 뭐 챙겨주잖아요. 사실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게 너무 생색내지 않고 여러분을 챙기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마치 여러분을 챙기려고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정말 무던하게 챙겨줍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정말 큰 신뢰감을 얻고 안정감을 얻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제일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언제 만나는지 알 수 있는 카드가 이 두 장인데요. 보이시나요? 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자, 생각보다 그다지 먼 미래는 아닙니다. 이게 수개월 안에, 몇 달 안에 만난대요. 이제 이 카드 또한 전망이 되게 좋은 카드거든요. 이 카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비전, 이게 크로버가 지팡이로도 볼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전이나 전망이 있는 카드인데 몇 달 안에 그런 희소식이 온대요. 보통 이제 한 2, 3개월 뒤에는 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날지를 알 수 있는 카드예요. 제3자의 소개로 만나게 될 거래요. 이 소개가 딱딱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애프터라는 단어가 사실 없어도 되는 게 뭐 정석인 소개팅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어디 갈 건데 뭐 거기 가볼래? 아니면 네가 찾는 게 거기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볼래? 이런 식으로 주선이 되는 건데, 그때 좀 코드가 맞아서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면 친구 통해서 다 같이 보는 거.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1대1보다는 만나서 이제 주선자가 있는 이제 자리에 마련이랄까?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만남을 전제로 이제 소개를 받는 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3자에 의해서 마련되는 기회래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사람하고 잘 되기 위한 꿀팁이거든요. 자, 크게 제가 볼 때 어려울 게 없어요. 카드가 너무 아름답죠. 연인들인데 이 사람과 처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큰 리액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큰 호감을 좀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여러분이 호감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지 파악도 안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호감이 있다 하더라도 성격 자체가 요란하지가 않거든요. 요란한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파악하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호감을 느끼게 된대요. 이제 여러분도 이 사람이 좋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여러분이 좋아질 거예요. 아까 제가 제3자에 의한 거는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소개팅이 가장 일반적이다 했는데, 정말 만남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의외로 그냥 생활적인 부분에서 뭐 사는 거 아니면은 물어볼 거 이런 걸로 엮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알아가거나 뭐 대화를 하거나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는 계기가 좀 있을 거거든요. 그게 길어질수록 서로 좋아하게 된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저 사람 성격이 좀 무던하다 있잖아요. 약간 잘못해 보이면 덤덤해 보이는 성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마음앓이를 한다는 둥 오해를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하고 잘 되고 싶다면 그냥 먼저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고백을 이제 해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먼저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에서 손톱을 한다는 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린라이트를 켜주세요. 그러면 이 남자는 여러분의 이런 작고 귀여운 용기를 알아채고 융통성 있게 잘 해나갈 거예요. 제가 마무리로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은 너무나 이제 될 연애, 그러니까 실패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가 이게 연애를 못하는 솔로인 상태로 방치되게끔 했는데, 이렇게 무던한 사람이면은 너무 겁을 먹지 않아도 돼요. 실패할 가능성은 여러분이 감정 표현을 안 하면 더 실패를 하는 거지,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호감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표현을 해가면 분명히 이 사람을 알아봐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몇 개월 안에 좀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세 장이 여러분이 솔로인 이유예요. 이유. 그리고 여기 세 장이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여기 두 장이 이 사람을 언제 만나게 될지 알 수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자, 여기 카드가 어떻게 만나게 될지 알 수 있는 카드고, 그리고 마무리로 이 연애를 꼭 잡기 위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어드바이스, 꿀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세 장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은 이성 자체에 좀 미숙한 사람이에요. 연애가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없는 이성 친구한테는 말도 잘하고 은근히 끼도 흘리면서 잘 소통해요. 절대 제가 볼 때는 뭐 대인관계나 사교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드는 이성 앞에서는 얼어버리거나 뚝딱이가 되어버려요. 아무 말 대잔치가 될 수 있어요. 이성이 아닌 존재들한테는 말을 그렇게 잘하면서 이성 앞에서는 이렇게 흑역사를 창출해내는 분이랄까? 여러분은 이제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정도면은 내 주변에 있는 그냥 친한 친구나 남사친하고 연애를 해버릴까? 쟤들은 그래도 내가 좀 편하고 이렇게 딱딱하게 얼거나 긴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대상이거나 많이 편해져야지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없으면 진짜 이런 분들은 잘못하면 모태솔로가 되든지 모태솔로였나 싶을 정도로 장기간 솔로가 되든지 하여튼 그렇게 돼요. 여기 카드를 보면 이 카드가 되게 멋진 카드인데 이 여왕 카드가 이렇게 부정적인 카드들이랑 만나면은 연애를 되게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이성이 있대요. 자, 어떤 사람이냐면은 남사친 같은 조건은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좀 츤데레 같아요, 문제는.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틱틱댄다고 해야 되나? 좀 틱틱거린다고 하는 성향인데 또 진지할 때는 또 진지하고 그리고 또 장난도 잘 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이제 로맨스물에 보면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남자 주인공들이 거진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짓궂거나 좀 이렇게 츤데레고 좀 틱틱거리고 말투 생각보다 안 이쁘고 근데 그게 기분 나쁜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밌어요. 재밌고 약간 여러분이 티키타카 하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이성 앞에 긴장하는 그런 거를 아예 까먹게 될 것 같아요. 재밌고 어쨌든 좀 친근하고 좀 짓궂은 남사친 약간 소꿉친구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가벼울 때는 한없이 가벼워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더풀이라는 강대 카드가 이제 바보 카드라서 진짜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소드 페이지 카드 자체가 톡톡 쏘는 매력도 있는 거라서 말을 할 때 가벼워 보이지만은 카드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카드거든요, 사실은. 똘똘한 카드고 자, 무엇보다 이게 진짜 트루러브예요. 찐러브. 진짜 깊은 감정이거든요. 이 카드가 신 앞에서 이제 사랑을 서약하는 모습이니까 절대 가벼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볍게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모습에 더 빠져들거나 큰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이 카드가 좀 재밌는데요. 이 사실 진짜 현실적인 답안인 게 여러분한테는 어떤 기간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가 연애운이 나빠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연애에 너무 미숙해서 연애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 손에 달린 일, 너 하기 나름이야 라는 카드가 그런 말을 해요.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이고 역시 이 카드 또한 이게 스트렝스 카드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카드가 내가 용쓰는 카드거든요. 근데 나쁘지는 않은 게 여기가 연기가 나고 있잖아요. 물이 끓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가 아닌데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진짜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약간 이제 실수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연애운이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더 이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아가면 이게 진짜 당겨지는 거죠.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렇지 준비만 되면 바로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운이래요.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이 사람을 이렇게 빨리 만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아마도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대요. 지금은 그저 아는 사람이면 점차 친해지면서 호감을 느끼게 되고, 만약에 친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사람의 면모를 다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리고 친해질수록 호감도 그만큼 커집니다. 빨리 호감을 느끼게 된대요. 친하게 지내는 모습 보면은 실제로 주변에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요. 이게 커플로 엮는다 할까? 너희 언제 사귀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미 공식 커플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몰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속고친구 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아마 만나는 시기 자체가 불분명한 이유가 이미 옆에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하고 되게 친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근처에서 머지않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 카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해야지만 이 사람하고 이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하고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되냐면 아이러니하게 너무 많은 티를 내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이 예쁘다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말투가 짓궂은 속구친구, 그런 남사친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얘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 건지. 친구니까 챙겨주는 거라고 하지만 또 친구라고 하기에는 한 번씩 또 과하게 챙겨주는 모습도 보여줘요. 더 헷갈리죠, 이런 경우에는. 또 친구라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또 친구기에는 또 과하게 나한테 그린라이트를 켜고 여러분이 혼돈의 도가니에 빠질 수 있어요. 자, 이런 모습에 여러분이 헷갈릴 텐데 근데 헷갈려하는 모습을 상대한테 티내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사람 딴에는 머리를 쓴 게 이런 거예요. 좀 자극을 주는 거죠. 여러분이 연애에 미숙하니까 자기 딴에는 이렇게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래야 반응이 올까 봐. 근데 이제 여러분이 너무 티를 내지 말아야 돼요. 이 카드가 이 여사제라는 카드거든요. 여기 여사제라고 적혀 있는데 이 여사제가 조금 베일에 가려진 뭔가 이제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미묘한 카드입니다. 뭔가 이제 여러분이 반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려고 할 때 그거를 반만 표현하고 근데 직접적으로 이 사람한테 티를 내지 말아요. 반만 드러내세요. 애가 타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이 사람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애가 타면 반드시 움직일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못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반드시 엮일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다지 주변에서 멀리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잘 해내면 그 시기가 언제든지 여러분 손에 달린 겁니다. 3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3장이 여러분이 솔로인 이유래요. 솔로인 이유고 그리고 여기 3장이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2장이 이 사람을 언제 만날지 그 기간에 대해서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1장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날지 알려주는 카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카드가 이 연애를 반드시 성사시킬 꿀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여러분이 솔로인 이유래요. 재밌게도 이게 어린 왕자의 카드인데 자기 행성에 지금 장밋만 보고 있죠. 자기 혼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 세상이래요. 이 월드 카드는 원래 자기가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 행성을 지금 기준으로 그건 다른 게 돌고 있죠. 그러니까 내 세상이 여긴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약간 연애는 하고 싶어도 약간 귀찮아하는 상태래요. 굳이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말은 외롭다고 해요. 근데 남자친구 사귀고 싶다고 하지만 그 말만큼 간절해 보이지도 않고 간절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간절하게 안 하신대요, 여러분이.
그래서 소개를 받는다는 둥, 뭐 새로운 자리를 찾아서 나가본다는 둥, 그런 노력을 잘 하지 않고 하게 돼도 역시 간절하지 않습니다. 약간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제 연애는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귀찮다 보니까 그런 절차들이 그러니까 좀 자만추라고 해야 되나? 자연스럽게 만나는 만남을 좀 추구한대요. 흘러가는 대로 되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진짜 이 내 별에 나만의 세상에 가만히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도 그리고 나름 재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 세상이 있다는 카드는 여러분이 이 삶에서 너무 공허하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이대로 또 지낼만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까 굳이 노력하지 않고 남자를 만날 생각이 그렇게 간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있으면 좋은 거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사라지니까 뭐 하여튼 그런 마인드입니다. 연애를 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건데 뭐 예를 들면은 만나고 데이트 하기 전에 또 꾸미고 그리고 또 연락도 해줘야 되고 또 기념일 챙겨줘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게 좀 귀찮대요, 여러분은.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자,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잘하는 것이 부족하고 반대로 내가 부족한 점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게 좀 밸런스가 맞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좀 시너지가 엄청나게 큰 사람인데 이게 이제 절제 카드거든요. 이게 이렇게 좋은 카드랑 떠버리면은 좋은 카드랑 뜨면은 이게 균형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뭔가 구미가 당길 만한 나한테 없는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또 반대로 나한테 없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 사람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그 쿵짝에 맞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카드가 떠주면은 그러니까 길들일 수 있어요. 서로 길들여진다 해야 되나? 서로 조화롭게 맞출 수 있다는 걸 말을 하는 카드거든요. 서로 조련이 잘 됩니다. 또 재밌는 점은 이 사람이 연애를 하면서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데요. 연애랑 일상생활의 조화를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원하는 연애는 하는데 이 연애가 내가 무리하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일상처럼 굴러가는 그런 연애를 할 수 있는 성격이래요. 이 사람이. 그 사람도 그런 걸 추구하고요. 자,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한테 무심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큼 자신의 일과 취미도 중요하다는 경우고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무엇보다 연애 가치관, 이거 정도는 연애 가치관이 아니고 실제 가치관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서로 조화롭게 맞춰가는 사이라고 뜨니까.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해서 만날수록 아, 이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무조건 같이 발전하겠다. 분명히 좋은 청사진이 그려진다라는 느낌이 든대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은 꼼꼼하게 혼자 일 처리를 잘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다고 하면 반대로 이 사람은 혼자 야무지게 하는 것에는 좀 부족함을 느끼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는 일에는 정말 자신 있대요. 서로 좀 보완이 되는 사이래요. 이렇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채워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정말 조화로워요. 그러니까 평화롭다, 무난하다, 이게 행복해요. 행복하게 무난하대요. 이 카드 보면 이제 부부 카드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뜨거운 사랑만의 키워드가 아니라 정말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바람직한 연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게 과연 언제일까? 머지않아 가까운 시기래요. 지금 이 카드 보면 머지않아 가까운 시기라고 카드가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역시 이 카드를 보면 이 매지션이라는 카드 자체가 이런 카드로 만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연애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움직이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식으로 상황이나 운이 몰아가서 소위 말하는 이게 연애운이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연애를 머지않아 가까운 시기면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거진 3개월 안에 미래를 다 말을 하고 3개월이 뭐야? 훨씬 더 짧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주관적인 거라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가까운 시기를 카드가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시기가 여러분이 한 달이 뭐 가깝다면 한 달이 가깝고 어떤 분은 3개월도 너무 가까운데? 그럼 그게 3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만나냐면요. 진짜 이게 연애운이 있다는 걸 한 번 더 알려주는 게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거든요. 진짜 우연하게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운명처럼 우연하게 만나게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걸어 다니는데 누군가가 내 번호를 딴다는 둥. 그 외에 진짜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 이 사람이 모자란 부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해지고 싶어서 접근을 하든 뭐 이성으로 호감이 있든지 간에 누군가가 먼저 좀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이제 생각지도 않은 타이밍에 갑자기 만나게 돼요. 혹은 뭐 상대가 여러분한테 뭐 마음이 들어 소개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한테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잘 되기 위한 꿀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화살을 쏘고 있는 양궁을 하는 듯한 모습이 있는 여성이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만큼 자신의 일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닮은 듯 좀 비슷한 그런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에만 좀 올인하기에는 좀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연애는 하고 싶은데, 뭔가 그 연애의 거창함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끔 속상하거나 확인받고 싶은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좀 자극을 줘야 돼요. 이게 화살을 쏘는 게,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나 이 사람이나 곰처럼 가만히 있잖아요. 그걸 옆구리를 그냥 쿡쿡 찌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좀 자극을 줘야지 움직이는데 그 자극은 질투도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을 알아가거나 이런 단계에서 그 질투를 적당히 잘 쓰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는데 누구랑 가는지 얘기 안 해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예쁜 사람,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디 가는지도 말을 안 해줘. 그런 정도의 질투심을 충분히 일으키면 이 사람한테 자극이 되거든요. 그런 적당한 노림수를 쓰면은 아마 이 사람한테 좀 이렇게 각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도 곰이니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조만간이니까 연애운이 좋습니다. 4번 리딩 마치겠습니다.